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윤준식 김효정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뽑아주십시오. 저희 누구보다 노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Who else? 저희의 선거 슬로건이죠. 우리 말고 또 누가 하겠는가 라는 의미를 담아 저희들의 자신감과 여러분들 위한 당찬 포부를 밝히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회장 후보 윤준식 학생은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학생회장의 꿈을 키워왔으며 교육부 차장을 역임하고 학생회를 경험하면서 정말 철저하고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며 직접 교육부 차장직을 맡아 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준식 학생은 학생회장에게 필요한 역량, 학생회 및 학교 전반의 문제점 등을 파악했으며 34개 학생 중 그 누구보다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의 한일고등학교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저는 윤준식 학생이 34대 학생자치정보회장에 누구보다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회장 후보 김유정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날에 저한테 불쑥 찾아와서 되게 확신에 가득 찬 표정으로 회장 후보단 출마를 제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얼떨결에 수락을 했지만 사실 서로 잘 모르는 관계였고 저는 그 상황에서 김유정 학생의 자질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 김효정 학생은 이제 정승혁, 정수빈, 노유아 등 이제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과도 이제 서슴없이 친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방면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는 그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뚜렷한 주관을 밀고 나가는 모습에 저는 점점 김효정 학생의 자신감이 이제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이게 정말 확신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효정 학생이 34대 학생자치정부 부회장에 누구보다도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대표 경험 중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은 공약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라인드 부장 선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수정되기 전 파일을 제출해 선관위에게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혼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 한 방식은 학년장이 이름이 기재된 상태로 지원자들에게 지원 서류를 받아 원본 파일을 유지한 채 이름을 지워 저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명의 지원 서류를 채택한 후 각 반을 돌며 공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블라인드가 될까? 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학생자치 정보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고 저희가 내건 공약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쟁취해낼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데이원의 활성화입니다. 데이원에 작년에는 굉장히 아쉽게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공약서에 나온 것처럼 저희 후보단은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하며 학생회로서 함께했던 언론감사부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감사부 부원과 부차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신 이 언론감사부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언론의 기능을 이제 데이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데이위원회는 의장단, 의원, 그리고 사무처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사무처일 것 같아 사무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구상한 대의원의 사무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를 표방하여 만든 기구입니다. 학생자치정보의 사업 내용 그리고 자세한 정보 제공 등 대의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그러한 사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대의원회를 통해서 학생자치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대의원회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학급 임원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대의원회 협의를 통해서 본인 개개인의 의견 하나까지 수용하면서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제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후보단은 축제 등의 학교 고유 행사를 과도기 정보로의 소명을 다하며 이제 학교 축제의 부스나 활동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서에 작성한 행사 말고도 호실별 활동 행사 등 사업 계획에서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요와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행사가 있을 시에는 여러 방안을 통해서 학생 축제를 반드시 다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제시한 공약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교내 화장실, 학습 환경 등 전반적인 내용인 전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회장으로선 교내 생활뿐만이 아닌 학생회장다운 그러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했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생길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나 여러 부문을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했고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시도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행동을 보이겠습니다. 34기, 35기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윤준식이 이끄는 한일고등학교가 아닌 김효정이 이끄는 한일고등학교가 아닌 한일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나아가는 한일고등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대 하나하나에 보답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기대해 주십시오. 5월 28일 여러분의 선택을 후회시키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회장 김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후보자의 기조연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2번 박상희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맡게 된 2학년 5반 차민규입니다. 한일고를 대표하는 학생회장 선거, 그중 한 후보단의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 되게 큰 영광입니다. 상희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학년장 토론회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2학년 학생분들께서는 기억이 잘 나실 텐데요. 저는 그날 상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엄청 신경 쓰고 준비한 듯한 섬세한 공약들로 시작해서 매끄럽고 깔끔한 연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토론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타 후보들의 질문을 조리 있게 반박하고 매우 논리적인 모습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반에서 별로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말수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왜 토론 때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희와 점점 친해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상희는 항상 조용히 과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며 불편한 일이나 학생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혼자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진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제 머릿속은 항상 어떻게 하면 박상희 후보자의 이미지를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희의 진면목을 알아보게 할까 했습니다. 모든 편견에 맞서 싸우고 그 어떤 비난이 제게 향하더라도 학생의 진심인 한 남자를 돕기 위해 저는 저를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바칠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게는 상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거 끝남과 동시에 전 선거 캠프의 일원이었을 뿐 학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의 학생회를 이끄는 것이 그의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냐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가를 바라고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상유가 좋아서 상유가 말하는 모습을,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한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기호 2번 박상희, 박준호 후보자들은 우리 학교를 위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몇몇은 힘든 학교 생활을 하며 방황하고 몇몇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눈물을 참기도 하고 또 몇몇은 서로의 다툼과 실망으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단지 남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 이유로 배척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일고를 이러한 평범한 학생들이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기호 2번 박상희, 박준호 후보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박상희, 박준호 후보자를 둔 것이 진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제 친구들 한번 믿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새로운 한일고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호 2번 박상희 박준우 후보자의 기조연설자 차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2번 박준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2학년 2반 이건찬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박준호 후보와 1학년 2반에서 그리고 C202호에서 그리고 같은 침대에서 생활했습니다. 박준호 후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직설적인 친구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바로 말을 하곤 합니다. 1학년 때 한 가지 일화를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한 친구가 반에서 자습 시간에 크롬북으로 웹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윤석원 사관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압수해 갔죠. 한 번 압수당하면 크롬북을 10일 동안 사용하지 못하기에 반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가 상황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또 공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윤석원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것 마냥 말이죠. 그때 준우는 달랐습니다. 특유의 뚱한 표정을 짓고 저에게 오더니 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크롬북을 네가 수업 시간이 아니 자습 시간에 사용해서 윤석원 선생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 뿐이잖아.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너무 직설적이어서, 둘째는 너무 맞는 말이어서입니다. 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친구이자 학급 부회장이었던 준호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친구들은 당황하면서도 준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학급 분위기는 순식간에 건전하게 흘러가게 됐죠. 저는 지난 한 학기 박준호 후보가 학급 부회장으로 있는 학급에서 생활하며 느꼈습니다. 현명하고 뚜렷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회는 단순간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고 많은 것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박준호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 한일고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적어도 하나씩은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특히 1학년 2학기에 한일고등학교로 전학와 신입생 OT는 물론이고 선배들의 생활학습 조언조차 받지 못한 34.5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입견 없이 한일고의 문화와 생활 그리고 관습들을 하나하나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일고는 여느 집단과 다르지 않게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관습과 문화들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선후배 간의 교류가 잦은 한일고등학교 특성상 이런 악습들이 여러 기수에 걸쳐 세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배들도 하던데 뭐 어때? 졸업생인 우리 형이 이것 했었는데 나도 해도 되겠지. 등과 같은 합리화는 한일고등학교의 발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악습을 끊고 변화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한일고는 리더의 자리에 눈치 보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평가 박준호 후보를 필요로 합니다. 34기 그리고 35기 여러분, 제가 지지하는 박준호 그리고 박상희 후보가 한일고등학교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호 2번 기조연설자 차민규 이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2번 후보자의 공약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말 한일고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박상효, 박준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선 한일고 저희 학생들의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서 먼저 공약부터 저희가 만들어온 공약부터 다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은 후보자가 한일고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 맞춤형 공약으로,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공약이며 선생님들에게 사전에 자문을 구한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설명해드릴 공약은 첫 번째 테마, 살기 좋은 학교로 나눴고요.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일 중고거래 사이트 개설입니다. 한일고 학생들은 학교에 정말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생필품부터 비롯해서 생활용품,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것 바로 책이죠, 책. 그래서 특히 인강교재가 가장 많이 갖고 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인강교재들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새 주인을 자주 찾곤 하는데 새 주인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공고를 붙이곤 합니다. 근데 자유 게시판이 굉장히 학생회 공고도 붙고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 공고도 붙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 창구가 마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직접 개설을 함으로써 거래 창구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네, 거래 창구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게시물을 올려서 직접 다른 학생과 얘기를 함으로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실동 양치대 설치입니다. 우리가 교실동에 양치대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굉장히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공간이 가까이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자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똥냄새 나는 화장실이 아닌 쾌적한 공간에서 양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손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그저 이 양치대로 가서 가볍게 씻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이렇게 2m가량의 양치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견적서도 받아왔습니다. 견적서도 받아왔고 이렇게 했더니 450만 원 예산이 필요하대요. 1, 2, 3층에 다 양치대를 설치하려면. 그래서 이런 학생의 예산은 100만 원인데 450만 원이나 필요하니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대희 선생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전대희 선생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공약이다.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시면서 근데 기술적인 문제는 한번 행정실장님과 논의해 보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행정실장님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실장님께 직접 찾아갔더니 행정실장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 하시면서 만약 배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바로 설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수 문제를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는 거였냐, 이렇게 교실동에는 정수기 이렇게 2대가 있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온수가 나오는 정수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온수가 나오는 옆에 있는 정수기 이 부분을 양치대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수기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죠.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정수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관리 프린터 설치입니다. 한일고에서 프린터 문제는 굉장히 오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전 프린터는 굉장히 잦은 고장이 나요. 그리고 가끔은 돈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프린터 문제 개선 시급이 굉장히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윤영근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옛날에도 프린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 프린터기를 놓으려고 했지만 문제가 바로 장소였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장소는 3층 컴실 앞으로 우선 이렇게 콘센트가 완비되어 있고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교실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적함의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프린터기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그저 메일로 보내면 예약제로 뽑아서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는 프린터기로 해서 나온 용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환경 개선입니다. 기숙사 환경 같은 경우에는 C동에 제가 가보니까 C동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B동 1층에는 샤워기 한 대가 잘 안 나오고 2층에는 4대, 그리고 3층에는 6대, 또 4층에는 4대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당선시 저희는 1학기 내에 이 샤워기 헤드들을 모두 교체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성훈 선생님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저희가 제품들로 한번 찾아봤어요. 다음은 바로 하수 세정대입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 이거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 여사님께 물어보니까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구를 청소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배수구 클리너를 사용을 해서 쾌적한 화장실, 샤워실 이용을 만들도록 하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시끄럽게 닥치는 기숙사문을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경철 문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문에 달으면 문이 천천히 닫히겠죠? 그러면 소리도 줄어들게 되고 밤에 자고 있는 친구들이 소음에 깨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호 부장께서 첫 번째 테마인 살기 좋은 학교에 관해서 먼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시험 가능성 그런 것들을 다 검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살기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약들을 선별했고요. 근데 저희 포스터에 있는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넓은 우리 1번 후보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스터 슬로건을 사람 사는 한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한일고등학교가 정말 환경만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정의, 공정 이런 가치들이 실현돼야 진정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두 번째 테마로 정의로운 학교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온라인 학생 청원 게시판인데요. 기존에 교육부 신문고 제도가 있었지만 교육부 신문고 제도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교육부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찾아가는데 부담을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패들렛에 한일고 학생 청원 게시판 이렇게 하고 30개 이상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막 대나무 숲처럼 아무 글이나 올리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에서 글을 올리면은 그 정보부가 나중에 정보부장이 선발이 되면 그때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만 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주 선생님께 상위 관리자 권한을 위임해서 학생회가 공정한 청원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후보와 겹치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블라인드 부장 선발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생회 관행은 학생회장이 선발되면은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선거 기간 동안 도와준 선거 캠프에게 부장 자리를 약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기회 평등이 침해되고 왜냐하면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학생회 부장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양성이 약화됩니다. 그냥 다 예를 들어 제가 당선이 했을 때 저와 친한 친구들만 학생회에 들어오면 이제 학생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바른 말할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한 것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합격자를 내정해놓고도 형식적인 면접을 치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원하는 친구들에 대한 기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학생회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블라인드 부장 선발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지원서 양식과 평가 기준을 미리 공지합니다. 수행평가도 미리 평가 기준을 공지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글 익명 설문으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저희는 이 받은 모든 지원서를 클래스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선발 과정을 감시하고 투명한 진정한 블라인드 부장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은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서만 보고 뽑으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가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또 그럼 블라인드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면접 과정을 전부 촬영해서 클래스룸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 클래스룸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수렴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기회평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공정성입니다. 이 앞에 두 가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의 공정성은 무엇일까요? 저희의 공약 중 하나는 선거 캠프를 부장 자리에 앉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거 캠프가 일주일 동안 도와줬는데 솔직히 저도 마음 같아서는 선거 캠프 해준 친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공정하지 않은 선발을 만드는 그런 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감하게 선거 캠프는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점호 폐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부 점호는 학생들의 그런 정의로운 학교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이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론 때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공통 질문을 물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학년장하고 2학년 선거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후보당 공통 질문 2개가 주어지고요. 그다음 후보당 30초의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1분 30초의 발언할 시간을 가집니다. 두 후보자는 당상 위로 올라와 주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통질문 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학생 회장단 후보의 공약서에는 부당 블라인드 선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약서를 토대로 했을 때 각 후보들이 작성한 공약서는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각 후보들이 부당 블라인드 선발의 구체적인 선발 방법에 대해 소명해 주십시오. 또한 32대 학생자치정부에서는 대포 번호와 같은 블라인드 선발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회장단 후보들이 마련한 블라인드 선발 제도가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소명해 주십시오. 1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2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부장 자리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2학년장 선출된 2학년장한테 익명성이 보장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학년장은 그걸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누가 어떤 서류를 냈는지 모르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익명성이 보장된 서류를 저희가 평가를 한 다음에 채택을 해서 각 반을 돌면서 이 서류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쓴 사람이 부장으로 뽑혔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면 블라인드가 아마 최대한으로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충분히 박상현 후보자님이 블라인드 제도를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 저희보다 박상현 후보자님의 블라인드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 김유종 학생이 이제 연설하는 과정에서 대본과는 다르게 학년장에 이름이 게재된 이제 지원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자 답변 끝난 건가요? 네, 그럼 2번 후보자 답변해 주세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은 블라인드 부장 선발을 좀 줄이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블라인드 부장 선발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조한 건 기회의 평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공정성인데요. 저희가 생각을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봤을 때 기회의 평등은 두 후보 모두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는 선거 캠프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거 캠프가 어떤 존재들이냐, 후보들에게 있어서 후보들 혼자 막 점심시간에 저녁 시간에 나가서 피켓을 들게 되면은 되게 쪽팔리고 하기 싫습니다. 왜냐, 이게 다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 혼자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럴 때 옆에 있어준 친구가 바로 선거 캠프입니다. 자신의 자습 시간이나 공부할 시간을 희생해서 점심 저녁 시간에 나와서 후보들을 도와주는 게 선거 캠프인데요. 저는 이런 선거 캠프의 존재가 정말 고맙지만 오히려 공정한 부장 선발에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캠프를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 캠프를 부장 자리에 부장 자리에 지원하지 않게 할 것이고요. 아까 김여정 후보께서 저희의 그런 방안이 더 좋다면 수용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이따 토론 때 이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 캠프를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공통질문 2번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각 회장단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상대 후보자의 학생 회장단으로서 적합한 특징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본인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회장 후보는 상대 정규 회장 후보의 장점을, 정규 부회장 후보는 상대 정규 부회장 후보의 장점을 말씀하십시오. 이번 후보자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윤주식 후보자님의 강점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주식 후보자님의 강점은 당연히 저보다 이제 훨씬 인맥이 넓으시고 아는 사람도 많고, 왜냐면 저 솔직히 반에서는 되게 말수도 적고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만 되게 친하게 지내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사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준식 후보자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 의견을 듣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윤준식 후보자님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이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는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약할 때 사람은 가장 서러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저는 가장 잘 헤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이제 소수자들도 다수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학업이나 생활에 매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추진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당선되어야 한 이유는, 저는 변화를 매우 잘 받아들이는 타입입니다. 즉, 한일고가 바뀌어야 할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제가 당선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이번 1번 후보자 답변해 주세요. 예, 일단 박상희 후보자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학년장 선거에서 박상희 후보자 토론 보고 사실 반했다고도 할 수 있고, 제가 기조연설을 이제 현 학년장인 박승일 후보자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마음은 좀 더 박상희 후보자에게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뛰어난 언변과 끊임없는 추진력으로 이제 학생회를 만약에 이끌게 되신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 34대 학생자치정부를 멋있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지금 하는 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좀 인간관계가 좀 원만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도 제가, 선생님들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하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이제 관계를 정말 잘 조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호 후보자께서는 박준호 후보께서는 아마 2학년 분들은 아실 텐데 저의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주위에서 얘기만 들었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는 얘기를 보면 재치가 많거나 다른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일단 학생들과의 의견 교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는 제가 조금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의견 조율,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공통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개별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후보당 3개의 개별 질문이 주어지고, 후보는 30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1분 30초의 발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기울번 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감사 폐지에 관련한 공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주요 역할에는 정보 전달 및 권력 감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 인원만 모이는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정보 전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의원회 진행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감사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크게 퓰리처와 이제 청문회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사실 청문회 사업에서 조금 인원이 이제 대의원회의와 비슷하게 이제 편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의원회의 같은 경우도 학급 반장 그리고 이제 각 학생자치정부의 각 부장, 차장 그리고 학생회장단 그리고 학년장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언론감사부의 이제 권력감시 기능에서 학생들이 학급에서는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 대표인 학급 임원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정보 전달 같은 경우는 일단 학급 반장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의 협조나 이런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급 반장들에게 그 대의원의 자리에서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한 정보를 가지고 학급 반장, 부반장들이 자신의 학급에 돌아가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의원회가 이제 저희가 공약서에 쓴 것을 보면 이제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는데 임시회의 경우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각 부에 필요한 인원 혹은 관련된 이제 학급회 내에서의 부장이나 그런 부원들까지도 함께 같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이제 수립되면 그에 관해서는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호 2번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관리 스프린터 설치, 도서 1층 정독실 개방, 자습증 조별활동 공간 마련에 관련한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단 이 세 가지 공약은 이미 전 회장단이 학생 회장단이 진행한 사업이고 거의 실패한 공약이었습니다. 전 학생 회장단이 실시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이전과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하여 설명하십시오. 발언에 앞서서 이 세 가지 공약을 전부 설명하려면 1분 30초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나요? 일단은 그러면 먼저 전 학생회장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학생의 관리 프린터 설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관리 프린터는 아까 박준호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일고등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매점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관리 프린터의 설치 관해선 저희는 전 학생부 담당이셨던 윤형덕 선생님께 문의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학생의 관리 프린터 같은 경우, 학생의 그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막 각 반에 프린터를 하나씩 또 설치해보고 아니면 뭐 교무실에서 뽑아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프린터가 고장이 너무 작게 난다.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면 이러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학생의 관리 프린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막 이제 여러 가지 프린터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프린터와 고유 이메일 주소를 가지는 프린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갖고 학생들이 직접 프린터를 만지지 않고 USB나 컴퓨터 그런 거 연결 없이 이메일로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프린터가 알아서 뽑아주는 그리고 학생들이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갖고 윤영석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통해 학생의 관리 프린터를 이제 꿈큐질 앞에 설치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고요. 또 그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학생의 관리 프린터 설치를 전 학생회장단이 진행했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프린터를 한 대 그 업체하고 몇 년 전에 계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고장의 위험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프린터가 이메일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 프린터를 지금 활용해서 예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이거 PPT 상의 문제로 인해서 잠시 중단 좀 하겠습니다. 검은 좋은데 검 쓰는 사람이 잘 쓰지 못해. 저기는 존나 검은 후장 검을 잘 써. 저 새끼. 잠시 문이 뻐근한 학생들은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손 위로. 네, 죄송합니다. 그 PPT가 바뀌기 전께 지금 틀어지고 있다고 해서
잠시만 바꿀 것만 수정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